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핵카드를 꺼내들며 위협하고 있는 푸틴. 그의 행보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걸까요? 최근 북한은 연일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주 전부터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핵폐쇄 검토 보고서에서 기존의 핵 사용 기조를 수정했습니다. 상대의 핵 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라는 기존의 핵무기 단일 목적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도 핵무기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핵 보유국들이 최근 들어 이렇게 군비 경쟁을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왜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핵 보유국은 공식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여기에 비공식 핵 보유국들도 있죠. 바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까지 공식, 비공식 합해서 총 9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이들이 보유한 핵 탄두 보유수는 13,000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6,200여 개, 미국이 5,500여 개라고 하니 전 세계 핵무기 재고량의 대부분을 이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국가 가운데 핵보유 인정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 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도 아니고 핵 보유국을 왜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바로 NPT라고 부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입니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입니다. 현재는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가입하거나 준수하기로 선언한 상태죠. 이 조약으로 핵 보유국을 기존 5개국인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으로 동결했는데요. 이들 5개 국가 이외에 NPT 가입국들은 서로 간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NPT 조약에 따르면 지난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핵 보유를 그냥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죠. 결국 힘 있는 국가들만 핵 보유를 서로 인정하겠다고 한 건데 국제 질서는 어쨌든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북한도 1985년 소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NPT 조약에 가입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사찰에서 북한 정부의 사전 신고와 다른 점이 발견돼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추가 사찰과 검증을 둘러싸고 IAEA 그리고 미국과 충돌했고요. 93년 NPT 탈퇴를 선언해서 1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원유 지원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약속하면서 북한을 NPT 조약에 재가입시킵니다. 북한도 조건을 받아들여서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고 핵활동 전면 동결, 핵시설 해체를 약속했었죠. 그렇게 북한이 다시 NPT 조약에 가입하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나 싶었지만 2003년 북한이 또다시 NPT 조약을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7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제조하지 못하는 이유도 1975년 4월 NPT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죠. 1970년대 초 우리나라는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미국에 발각되어 버렸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압박했고 NPT 조약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결국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1975년 4월 NPT 조약에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은요, 1968년 NPT에 서명까지는 했었지만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회 비준을 미루며 7년을 끌다가 결국 75년 가입하게 된 겁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70년대 말까지 핵 개발 추진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통해서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 봉쇄해버리는데요. 대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연합 군사훈련, 팀스피릿 훈련 확대, 그리고 국군 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북핵을 이유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미 동맹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을 명분으로 한국이, 일본이, 또 대만이 서로 핵 개발을 하려는 군비 경쟁을 미국 정부는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결국 모든 국가가 핵 전력으로 서로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급변하는 전략적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핵 보유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 71%의 응답자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학자들 중심으로도 한국의 핵무장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인 데릴 프레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미소 냉전 시기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었는데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 준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은 NPT 때문에 한국과의 핵 공유에 관심이 없고 주한미군을 증강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으로서는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되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에서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는 NPT 10조가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토비 돌턴 국장이 그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과 북한의 압박과 위협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였었죠. 덧붙여 지난 2016년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줬던 사드 배치를 예로 들면서 중국이 또다시 경제적 압박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모든 미국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명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8년부터 해구산 제공을 명문화했었고요. 2009년 10월 양국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 뒤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 억제의 구성 요소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약간 달라진 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까지 핵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핵무기의 기초 이론인 상대성 이론을 밝혀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싸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한 무기 핵. 지구를 없앨 수도 있고 에너지 문제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도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무기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핵이 무기로 사용되는 날이 또 오게 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